담낭 절제술을 해야 한다고 들으셨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주목해 주세요. 담낭은 쓸개와 같은 말이고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을 담낭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위장에 지방이 많은 음식이 들어오게 되면 담즙을 더 분비할 수 있도록 호르몬으로 짜주게 되고, 담낭이 수축을 하게 되면 담낭 안에 있던 담즙이 위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우리 몸 안에 들어온 지방을 소화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네, 증상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담낭 질환은 담낭의 결석, 담낭의 돌입니다. 담낭에 돌이 있는데 환자분들이 과식을 하시거나 아니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고 난 뒤에 특히 밤이나 새벽에 통증이 찾아옵니다. 통증의 증상의 위치는 오른쪽 윗배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것 이외에 명치 통증도 있을 수 있고 우측 등이나 우측 어깨 쪽으로 통증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통증은 계속 지속되는 환자분들보다는 특별한 원인 없이 급격하게 증상이 생겼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좋아지는 것을 반복하는 이런 간헐적인 증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38도 이상의 발열과 함께 우측 상복부 통증 혹은 어깨 통증이나 등 통증을 동반하신 경우에는 급성 담낭염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급성 담낭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하지 마시고 근처에 있는 병원이나 응급실을 방문해서 추가적인 검사를 반드시 받아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담낭 질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담석이고 두 번째는 담낭의 응종입니다. 증상이 없을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 않고 경과 관찰을 할 수 있지만 모든 증상이 없는 담석을 경과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크기가 큰 경우에는 담낭 절제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담낭 용종의 경우에는 크기가 6개월 혹은 1년마다 계속해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라든가 모양이 담낭암과 구별이 잘 되지 않는 경우, 또 한 가지는 크기 자체가 1cm를 넘는 경우에는 담낭암의 빈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담낭 절제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담낭 질환을 방치했을 때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담석이 있는데 담석을 방치했을 경우에는 급성 담낭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급성 담낭염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급성 담낭염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서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의 빈도가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합병증이 담즙 누출이나 담도 손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3cm 이상의 담석을 방치하는 경우에는 이런 증상들이 더 빈도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장기적으로는 담낭에 담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비교했을 때 담석을 가진 환자가 없는 환자에 비해서 더 많은 담낭암이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담낭 용종은 1cm가 넘는데 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담낭 용종의 크기가 0.5cm 커질 때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담낭암의 빈도가 높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담낭 용종이 1cm가 넘을 경우에는 담낭 절제술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네, 로봇 담낭 절제술은 담낭을 절제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 제일 처음에는 우리 몸의 이 상복부 중에서 우측 상복부에 약 20cm 정도의 절개를 넣고 개복 담낭 절제술을 하였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발전한 방법은 복강경 담낭 절제술인데, 그 경우에는 배꼽에 하나, 그리고 상복부에 하나, 그리고 오른쪽에 하나, 그래서 보통 3가지 혹은 염증이나 상태에 따라서 4개 정도의 구멍을 뚫고 수술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최근에 발전한 방법이 로봇 담낭 절제술인데, 배꼽에 구멍을 하나, 2.5cm에서 3cm 딱 하나만 뚫고 수술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 뚫은 구멍을 통해서 로봇 카메라와 로봇 팔을 여러 가지 삽입해서 배 안으로 들어가서 담낭 절제술을 하는 그런 방법이 로봇 담낭 절제술이 되겠습니다. 네, 로봇 담낭 절제술은 이전에 개복 담낭 절제술을 할 때 의사의 손이 들어가서 손목이 꺾이면서 수술을 했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로봇 단일10으로 들어간 로봇 팔들이 손목이 꺾이면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훨씬 더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전에 복강경 수술에 비해서
좀 더 정확한 수술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복강경 수술 같은 경우에는 보통 2D의 화면을 멀리서 보면서 수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봇 담낭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의사의 얼굴 자체가 콘솔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 180도 정도의 전체적인 화면을 다 보면서 수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인도사이아닌 그린이라는 형광물질을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수술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되는 구조물인 담독, 그리고 담낭관, 그리고 담낭 같은 그런 구조물들을 형광색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형광색으로 보게 되면 중요한 구조물들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 수술이 가능하게 됩니다. 로봇 담낭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배꼽 아래쪽에 구멍을, 혹은 배꼽 자체의 구멍을 2.5cm에서 3cm 단 하나만 뚫게 되기 때문에 기존의 수술 방식이었던 복강경 담낭 절제술에서 구멍을 3개에서 4개를 뚫는 수술에 비해서 구멍의 개수가 작기 때문에 훨씬 통증도 적고, 그리고 회복 기간도 조금 더 빠르게 됩니다. 우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더해서 로봇 담낭 절제술을 하는 동안 로봇 수술에 사용할 수 있는 초음파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담낭에서 담도로 내려가는 길목에 돌이 박힌 경우에 이 초음파로 그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알 수가 있고, 그러면 그런 돌까지, 작은 돌까지도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절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수술한 당일과 다음 날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통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수술하고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정도에는 대부분의 환자에서 걷기 운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술 후 1에서 3일 내에 대부분의 환자에서 이제 가스, 그러니까 방귀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방귀가 나오고 나면 증상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호전이 되게 되고, 보통 수술 후 1에서 2주가 지나면 의자에서 혹은 책상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서무 작업은 대부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 후 1개월 후에부터는 대부분 모든 운동이 다 가능한데, 그렇지만 수술 부위 절개 탈장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술 후 한 달까지는 복근을 사용하는 운동, 그러니까 윗몸 일으키기라든가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가 배에 힘이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운동은 수술 후 한 달까지는 삼가시도록 하셔야겠습니다. 네, 담낭 절제를 후에 사시는 데는 기본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담낭을 절제하게 되면은 약 5에서 20% 환자에서 설사나 아니면 식사 직후에 대변을 보는 그런 이제 대변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몸 안에 지방이 있는 음식이 들어왔을 때 그런 음식들에 대한 소화를 좀 도와주던 역할을 하던 담낭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80% 이상의 환자에서는 대부분 그런 증상 자체를 보이지 않습니다. 혹은 그런 증상을 갖고 있는 환자에서라도 90% 이상의 환자에서 수개월 이내에 그런 증상들이 호전되기 때문에 설사나 혹은 식사 직후 대변 같은 증상들을 오래 보유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수술 후에 환자들이 이제 설사를 하는 경우에 어떤 특정 음식을 먹었을 때 설사라든가 식사 직후 대변이 좀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런 음식들을 피하시는 게 좋고, 수개월 이후에 그런 증상들이 없어졌을 때 차츰 다시 시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과식을 하시거나 기름진 음식을 드시고 난 뒤에 밤이나 새벽에 오른쪽 윗배나 오른쪽 등이나 어깨가 아프시다면 반드시 담낭에 대한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오순도순에서 만나요. 안녕!